혹시 연봉 협상할 때, 나 혼자구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돼서 목소리를 내면 이 노동시장의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경제학계의 바이블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 교재를 가지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제일 큰 고민 아닐까요? 내 월급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지? 근데 회사랑 나, 딴 1대1로 마주 앉으면 솔직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기분 들 때가 많잖아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그 계란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수천 개가 모여서 한꺼번에 부딪힌다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바로 여기서부터 노동조합 이야기가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노동조합이란 말은 정말 많이 듣는데 이게 정확히 뭘 하는 조직인지 그 정의부터 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보면 정의는 아주 명확해요. 근로자들이 임금이나 근무 환경 같은 걸 더 좋게 만들려고 뭉쳐서 협상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단체 교섭이에요. 이거 딱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젓가락 하나는 똑하고 부러뜨리기 쉽잖아요? 근데 젓가락 한 묶음은 어때요? 절대 안 부러지죠? 바로 그거예요. 흩어져 있는 개인의 목소리를 하나로 뭉쳐서 아주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노동조합의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뭉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럼 그 힘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제학은 항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거죠. 과연 그 강력한 힘에 따르는 대가는 없을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동조합이 딱 마주하게 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임금과 일자리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입니다. 이 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줄다리기를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 기가 막힌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학 그래프의 단골 손님이죠. 노동수요 곡선입니다. 그래프라고 해서 벌써부터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순 있어도 이 안에 노동조합의 힘,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다 담겨 있거든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 그래프 대체 어떻게 읽어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뜯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 노동수요 곡선은 사실 되게 단순한 원리를 보여줘요. 여기 세로축이 노동의 가격, 그러니까 임금이고요. 가로축은 노동의 양, 즉 고용되는 사람의 수예요. 근데 이 곡선이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죠.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우하향한다고 하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월급, 즉 임금이 비싸질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덜 뽑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 아니겠어요? 자, 바로 이 상황에 노동조합이 딱 등장합니다. 노조가 아주 강력한 협상력으로 임금을 W0에서 W''으로 올리는데 성공했어요. 와, 조합원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겠죠? 그런데 잠깐만요. 그래프를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임금이 W''으로 높아졌을 때 기업이 고용하려는 사람 수는 L''으로 줄어들었죠. 원래 L0만큼 뽑았는데 말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기업은 늘어난 임금 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임금 인상이라는 달콤한 열매 뒤에는 어쩌면 내 동료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는 이 고용 감소라는 씁쓸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경제학적인 딜레마인 겁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임금 고용 맞바꾸기는 그냥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론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 딜레마를 아주 멋지게 활용해서 노동조합의 힘을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끌었던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론은 결국 현실에서 증명되어야 진짜 힘을 갖는 거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1950년에 있었던 디트로이트 협약입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였던 GM, 제너럴 모터스와 전미자동차 노조가 맺은 이 협약 하나가 단순히 한 회사를 넘어서 미국 경제 전체의 판도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무려 5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서
노동자들이 그냥 월급만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은퇴 후를 위한 연금, 그리고 아플 때를 대비한 건강보험까지 싹 다 보장받게 된 겁니다. 이 디트로이트 협약 덕분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고요. 이게 바로 당시 미국 경제 전체에 황금기를 이끌었던 엄청난 힘이 됐어요. 정말로 노동조합의 힘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전체를 바꾼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성공 사례네요.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노조 힘이 완전 막강한 거네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임금을 계속 무한정 올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현실 경제는 언제나 균형을 찾아가거든요. 아무리 강력한 노동조합의 힘이라도 그 힘에 브레이크를 거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럼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게 대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했는데 회사가 괜찮아. 노조 아닌 다른 사람들 바로 뽑아서 쓰면 돼. 이럴 수 있다면 노조의 협상력은 당연히 뚝 떨어지겠죠.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거, 바로 자동화. 사람이 하던 일을 로봇이나 기계가 쉽게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역시 노조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회사가 만드는 물건이 시장에서 잘 팔리는지 아니면 노조원들을 대체할 다른 노동력이나 기술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현실들이 노동조합의 힘에 아주 명확한 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오늘 노동조합의 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딜레마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노동조합의 본질은 뭐다? 바로 뭉치는 힘, 즉 단체 교섭에 있다는 겁니다. 둘째, 그 강력한 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 바로 높은 임금과 더 많은 일자리 사이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 즉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노조의 힘은 절대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동화 기술의 발전이나 시장 상황 같은 여러 현실적인 벽들이 그 힘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준다는 것.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인공지능, 로봇, 이런 자동화 기술이 우리 일자리를 근본부터 바꾸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과거처럼 단순히 임금 인상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미래 시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